자, 이번엔 대한민국 방광복곡에 숨겨진 미스테리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영자 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태극기 달고 나오셨나요? 태극기요. 네. 오늘 네. 예, 예. 맞아요. 국경이 되면 점점 태극기 다는 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예.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요. 마을 전체가 그냥 태극기로 팍 덮여 있다 그러네요. 오. 아, 이게 정말일까? 토요 엑스파이터 한번 밝혀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국가기념일이라 세계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라의 얼굴이 되었던 태극기. 토요 엑스파일에선 태극기의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다는 마을을 찾으러 진도까지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5시간 달리고 나서야 도착한 진도의 군내면. 진도 군내면에 있다는 그 마을은 하루도 빠짐없이 태극기가 펄럭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다는 집이 많지 않은데 과연 어떤 마을이기에 매일같이 태극기가 펄럭거리고 있을까요? 애국자들만 모여 사나 봐요. 금곡마을? 마을 하나하나 수색하는 제작진. 태극기가 펄럭인다는 마을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네요. 안 보이는데요? 태극기 거치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마을에는 태극기를 평상시에 안 걸어놓나요? 경축일이라네. 3월 1일이라네. 근데 그렇죠. 경축일에. 네, 그 부분. 평상시에는 안 달아요? 예, 안 돼. 태극기? 저 해관에 가 있지. 그렇죠. 아, 예, 마을 회관에. 해관 예, 말고는 이제 동사무소나 하나는 관공서. 달아한 날만 달지. 기껏 태극기를 발견해도 마을 회관같이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것뿐이었는데요. 태극기로 뒤덮였다는 마을이 정말 있을까요? 거기는 입구부터 하나고 태극기가 가 있어. 어? 생년 달아나. 있나 봐요, 정말. 호마다 있고 동네로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고 한 200개 나면 될 거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200개나 될까? 응? 200개나 될까? 집마다 있고. 집집마다 있는가? 그래. 그러면 그러겠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곳은 인근에 위치한 송산마을. 예. 입구부터 태극기가 덮여 있다는데 정말 희미하게 태극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제대로 찾아온 걸까요? 태극기가 보이는 곳은 마을 입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마을 골목마다 태극기의 행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가만 달아놓은 게 아니라 집집마다 모두 태극기가 개양돼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세워진 태극기를 보니 마치 그곳의 국가 행사라도 되는 듯 기분이 경건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렇게 태극기.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이 마을 왜 이렇게 태극기가 많아요? 태극기 마을이라 태극기가 많죠. 태극기 마을이요?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집집마다 태극기는 필수. 이것이 아니죠. 집 안팎으로 태극기가 있는 건 물론이요. 이동수단에도 태극기는 꼭 있어야 합니다. 송산마을의 태극기 사람은 아이고, 자전거에도. 마을 밖 읍내 나갈 때조차 숨길 안 수가 달고 다닐 때하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라 국기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뭐 엄숙하랄까 조금 그건 평상과 좀 다른 마음이 들긴 한데 작은 시골 마을을 뒤덮은 태극기의 물결. 이렇게 많은 송산마을의 태극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을까요? 태극기가 망가지면 수시로 와서 이제 새로 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니요. 에? 아니, 이 마을 주민이 아니라고라오? 송산마을의 태극기가 세워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나타난 의문의 남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에는 항상 태극기와 연장을 들고 다니고 보이는 곳마다 태극기를 단다고 합니다. 그는 마을 주민도 아니면서 왜 송산마을까지 와서 태극기를 달기 시작했을까요? 때를 정하고 오시는 건 아닌데 태극기가 망가지면 와서 갈고 그러니까 동네 어딘가에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망가진 태극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태극기 사나이가 있다. 태극기 사나이를 찾기 위해선 우선 망가진 태극기부터 찾아봅시다. 하나하나 마을에 있는 모든 태극기를 수색을 해봤는데요. 그때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너덜너덜한 태극기를 발견했습니다. 붙이고 있나 봐요.
망가진 태극기만 보면 달려온다는 태극기 사나이. 혹시 저 낡은 태극기 앞에 있는 사람 그 양반이 주인공 아닐까? 예. 어서 오세요. 아니야? 저 집주인인가? 혹시 여기 집주인 되십니까? 아니요.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목포에 살고 계시다고요? 예. 목포에 사시는 분이 왜 여기 와서 태극기를 교환하고 계세요? 터키가 낡았으니까 교환하죠. 어이구 태극기 사나이의 정체는 목포 사는 박준범 씨. 예. 망가진 태극기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부러 진도까지 온다는데요. 어이구. 번거로운 작업에도 귀찮은 녀석 하나 하지 않습니다. 준범 씨 갖고 다니는 두 개의 봉투 속에는 항상 우와. 태극기와 연장이 들어 있습니다. 터키다 줄. 아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한 일을. 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를 오가며 태극기를 다는 데는 준범 씨만의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다 풀려버렸잖아요. 아이고야. 퇴색되고. 그렇죠. 보기 싫죠? 보기 싫죠? 그럼요. 망가진 태극기를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준범 씨. 그래서 송산마을이 아니어도 평소 길을 지나칠 때 망가진 태극기만 보면 연장을 꺼내서 태극기를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준범 씨 태극기 사랑에 송산마을 사람들은 항상 깨끗한 태극기가 헐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흐뭇하게 보세요. 아유, 얼마 이뻐요. 날 같은 거 새 걸로 교체하니까 깨끗하니 그냥 새했던 게 내려가는 기분이잖아요. 뿌듯해하시네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 국기 중에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제일 이쁜데 봐보세요. 깨끗하니 좋잖아요. 준범 씨가 송산마을에 태극기를 달게 된 데는 이 마을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준범 씨가 언제든지 와서 태극기를 고칠 수 있게 여분의 태극기를 준비하신 어머님. 준범 씨는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시다 보니 목포에서 진도까지 오는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사랑은 어머님이 더 지극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어머니는 매일 눈에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은 전화 와가지고 나보다 더 해요. 알려주시는군요. 예. 어머님의 가장 즐거운 취미는 동네 마실 다니기. 동네 곳곳을 달릴 때마다 내 눈처럼 태극기를 유심히 관찰하시는데요. 태극기의 색이 바래거나 바람에 끄트머리가 풀려 너덜너덜해진 것만 발견하시면 그냥 지나칠 수가 아유, 없습니다. 태극기 주고 갈아야 쓰겠네. 너무 흥하니 더러 못 보겠어. 망가진 태극기만 발견했다 하면은 네. 약속도 미루고 곧작 아들을 작년에 찾습니다. 반야 큰 질에서 떨어져 갖고 있으니까 보기 싫은 게 올 와서 그냥 달아버려라. 어머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포에서 진도까지 달려오는 태극기 사나이 박준범 씨. 어머님의 부름이면 하던 일도 놓아버린 채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연장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망가진 태극기는 이 손에서 처리하겠다. 송산마을의 태극기는 준범 씨의 손에 달렸습니다. 어디 떨어졌다고? 거기게? 빨리 가서 얼른 달고자. 이거 햇받는다. 춥구만. 아니,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또 태극기 달러 갑니다.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태기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 또 달러 가죠. 태극기는 비가 오나 바람만 강하게 불어도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이 바람에 줄이 세 줄인데 세 줄도 끊어지네요.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의 큰 도움이 됩니다. 벤치. 마을에 망가진 태극기만 발견했다 하면 아들과 함께 태극기를 고치러 오시는 어머님. 따뜻한 새 태극기가 올라가니 정말이지 뿌듯한데요. 사실 어머님이 이토록 태극기에 극성스러워진 건 단순히 태극기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아놓으면 태극기 갈아놓으면은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영감님, 영감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어머. 살아서 저렇게 그래도 갈아주는 거에다 슬프고. 말 다 못하고.
처음 마을에 태극기를 달기 시작한 건 아버님이셨습니다. 예.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과 함께 뜻을 모아 3.1절부터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태극기 운동에 적극 나섰던 준범 씨의 영감님이 아버님. 하시던 것이라 떨어져 갖고 있으면 보기가 싫어요. 네. 그렇게 대신해서 나 살았을 동안이라도 네가 해라. 아버님의 뒤를 이어 태극기를 달기 시작했으니 이젠 자신이 죽는 날까지 태극기를 관리할 돌아가기 생각입니다. 전에 내가 했던 것이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수시로 좀 돌봐주라, 살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을 했으니까 아버님과 약속이죠 그게. 준범 씨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애국심이 넘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를 계속 관리하다 보니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만큼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무관심했던 마을 사람들 움직이고 준범 씨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이렇게 태극기가 날렸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 마음도 뿌듯하고 자부심도 갖고 괜히 우쭐한 기분도 들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태극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적어지는데 많은 곳에서 태극기를 좀 많이 개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를 이어온 태극기 사랑. 그 마음은 아버지에게도 아들도 그리고 마을 사람에게도 옮겨져서 송산마을을 태극기로 물결치게 합니다. 네, 처음에 태극기를 달 적에는요, 마을 사람들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호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 오늘이 3.1절인 만큼 우리도요, 태극기에 새겨진 그 정신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요. 아직도 태극기 안 다신 분들 얼른 다셔야겠습니다. 저부터. 부끄럽네요. 새벽에 나오느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빨리 가서 달아야겠어요. 자, 이번에